진짜 여기를 봐볼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유명사야. 그리고 눈으로 쑥 보는 동시에 여기를 꼼꼼히 해석하진 않아도 study가 눈에 들어올 테고, 이 다음에 여기를 빠르게 읽을 때 시연이는 뭐가 눈에 들어와? 아무것도 안 들어와? 대문자. 그러면 효빈이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저요? 1, 2, 3, 4라고 해볼게. 저는요. 소셜. 소셜 3번? 저는요. 됐어. 그럼 눈에 안 들어. 2번? 되게 빠르게 들어오는 거야. 윤지는 몇 번이 눈에 들어와? 4번. 4번? 대략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연구구나. 그럼 뭐 여기 들어오면 사회에 관한 연구구나, 실험적 연구구나, 심리학 연구구나, 요 정도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 괜찮아.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 스터디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스터디는 공부하다로 많이 보지만 스터디 앞에 어가 붙어 있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이제 명사야. 이럴 때,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독해에서 스터디는 그냥 명사로 공부 이런 뜻도 되고, 연구 이렇게 연구란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이지. 근데 간헐적으로 얘가 어떤 뜻을 갖냐면 서재란 뜻을 갖기도 해. 스터디가 명사로 서재란 뜻 해. 그러면 연구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어떤 연구? 이런 분야, 이 분야의 연구가 있었구나. 근데 내가 형광펜 노란색으로 밑줄 긋는 부분은 읽으면 도움이 되고 안 읽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연구가 뭐에 관한 연구인지 뒤에서 설명해 줄 것이고, 이 연구 분야는 뒤에 읽다 보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자연스럽게. 근데 만약에 쭉 대충 빠르게 읽으면서 이 단어를 눈에다 집어넣으면 그래도 세상에 연구 분야가 얼마나 많아? 그 연구 분야를 우리가 조금 더 좁혀서 해석을 할 때 조금 방향성을 크게 잡을 수는 있겠지.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참고로 좀 먼저 본다 치면 여기를 제가 가로로 묶어버릴게요. journal이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연구자들이, 박사님들이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연구 실적, 논문, 보고서를 실어서 만드는 전문 잡지 이런 걸 보면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혹은 신문, 학술지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학술지. 그런데 여기서는 연구란 뜻일 테니까 신문보다는 학술지가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럼 어느 분야의 학술지냐면 experimental 했으면 형용사고, experiment는 실험이거든. 무언가를 실험해보는 학술지. 얘들아, 실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experimental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실험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라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실험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좀 정량적, 물론 정량이라는 건 뭐 그런 게 50%다, 60%다 이런 실험도 있고, 물론 정성적인 것도 있지만 정성적인 건 그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뭐뭐한 것 같다, 이들의 문화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보통은 이제 정량적인 느낌, 그리고 과학적, 그러니까 뭔가 똑 부러지고 수치로 딱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이런 단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요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려야 돼.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객관적 과학적으로 실험한 학술지지? 라고 한다면 이제 이 단어들이 중요한 거겠지. 사이콜로지는 심리잖아. 근데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객관적 과학적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심리에 어떤 영역이면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실험을 본 학술지에 어떤 연구가 있었거든 이거야. 그럼 사람의 어떤 마음에 관한 부분이구나. 근데 그게 소셜이니까, 사회적이라는 건 얘들아 어떤 거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할 때 사회적인 건 혼자는 있을 수 없어. 적어도 둘 이상의 어떤 인간의 관계성, 그룹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그런 심리학을 실험을 해보아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어떤 연구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 단어를 보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를 다 한 단어 한 단어 정성스럽게 해석해서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평소 단어 공부하듯이 하면 그 누구가 실험적인 사회 심리학의 학술지에서 진행된 연구는 이렇게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빠르게 읽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야, 읽으실 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연구인지 알았죠? 이 연구가 그럼 이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연구를 수식해 주는 거야, 전치사구가. 그럼 난 이제 제발 동사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 연구가 뭐 했냐면 suggest, 보여줬습니다, 제시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이 연구가 그러니까 뭘 알려줬는데 주어, 동사, 이제 나 드디어 목적어가 나올 차례야. 뭐냐면 a way, 방법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무슨 방법?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가 이 방법을 투부정사가 수식해 주는 거야. 전치사구도 수식 역할, 투부정사도 수식 역할. 무슨 방법? make, 만드는 방법. 뭘 만들어? negotiation은 협상이에요. 협상. 공무원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협상. negotiate 하면 협상하다. negotiation 하면 협상. 그런데 이런 거 보면서 S가 붙어? 얘 셀 수 있는 명사구나. 독해하시면서 계속 노출하는 거예요. 협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협상을 어떻게 만들어?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숨을 골아서 해석을 하면 얘 투부정사지만 얘 뿌리는 뭐랬어? 동사를 했지? 그럼 얘는 일단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해버리면 삼형식이야. 그럼 협상을 정말 만드는 거야. 근데 뒤에 더 나왔지? 그럼 봐봐. 내가 다른 색깔로 주어 동사 해볼게. 동사, 목적어, make는 사역동사지. 그럼 여기 뭐 왔어? 동사의 원형이니까 얘 목적, 보호야. 이해돼? 이렇게. 그럼 얘가 세 개로 쪼개볼게. make, negotiation, go smoother. 이렇게. 협상이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는, 협상이 go smoother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협상은 얘들아 적어도 몇이 있어야 돼? 2인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 협상을 하는 건 너와 내가 타협을 하는 거잖아. 너와 나의 negotiation이 go smoother, smooth가 부드러운 이런 뜻이잖아. 부드럽게, 매끄럽게 이런 거잖아. 근데 ER이 붙었으니까 더 매끄럽고 더 순조롭게 협상이 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 연구는 왜 소셜 사이콜로지인지 이해가 되지. 그걸 실험을 해본 거야. 그리고 아직 이 방법이 우린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왜 이 앞에 뭐 붙었어? 붙는 거야. 이 A라는 부정관사는 일단 아무거나 하나,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이제부터 얘를 설명할 거야. 되셨을까요? 근데 봐봐. 또 하나. 협상이 스무스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 make의 주어, 협상이 go smooth하게 만들어주는 건 이 연구가 도출해낸 방법이지. 그럼 이 make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 문장이 뭐야? 목적어지. 그러면 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안에 나타나지. 그럼 얘 목적어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플러스 목적격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모르겠거나 문장에서 유추가 안 되거나 나오지 않아서 콕 집어서 해주려면 그때는 플러스 목적격. 그러나 이 안에서 충분히 유추 가능하잖아. 그치? 그거를 찾아야 해석도 매끄럽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뭐 해야 되는지,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 방향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문제 푸는 거라면 일로 와봐봐. 이 문제가 이 글에 제목을 고르는 거다라고 했다고 해봐. 그럼 이제 난 이 글의 큰 흐름을 찾았잖아, 얘들아. 그럼 1, 2, 3, 4를 먼저 봐보는 거야. How good negotiation are made. 좋은 협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약간 나쁘지 않지? 그럼 얘는 일단 킵해두는 거야. 그리고 2번.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구축하는 지침, 안내.
지금 협상과 판매 전략은 비슷해 보여. 굉장히 오답의 매력도가 높은 거야. 하지만 협상과 판매 전략은 달라. 판매 전략은 내가 효빈이한테 팔려고 하는, 내가 막 어떤 나의 노하우를 쌓는 거잖아. 근데 협상은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쟤를 꼬시는 거라. 근데 만약에 찝찝하다면 얘는 킵해두는 거야. 아니야 몰라 하면서 보기를 보면서 막 고민을 하면 안 돼. 한 문장밖에 안 읽었잖아 내가. 근데 보기에서 답이 확실치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장을 더 읽는 거야. 그러니까 킵해두고 3번 봐보는 거야. 요인들, 네가 have to consider in your job, 너의 업무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야. 근데 지금은 딱 negotiation이라고 박았지. 그리고 방법도 몇 개야. 한 가지지. 그럼 얘는 아닐 확률이 어때? 커. 벌써 S고 너의 job 이렇게니까 얘는 아니야. 정답이 혹시 얘여도 얘네 셋이 붙으면 한 문장만 읽었으면 니네 답 몇 번으로 갈래? 1번. 그치? 그럼 얘는 3번 여기서 가장 아웃되기 쉬워. 4번. Father partners 파트너가 멀어지면 negotiation이 쉬워집니다. 이것도 어쨌든 negotiation의 하나의 방법이고, 파트너가 father 멀어질수록 negotiation은 협상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이것도 과연 뭐에 관한 이야기야 지금? 협상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도 킵해두는 거야. 1번도 2번도 3번 4번도 킵해두는 거야. 5번 Tips for successful negotiation, 성공적 협상을 위한 조언, 너의 의도를 숨겨라. 이것도 일단 나쁘지가 않은 거야. 와, 그럼 이건 진짜 끝까지 협상에 관한 글이구나. 그리고 일단 여기서 보면 3번이 아닐 확률이 크겠구나 생각하고 글을 읽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으로 와. In this study, 이 연구에서 그랬어. 그럼 when부터 가로를 묶을게. 부사절이니까. 근데 when으로 시작하면 컴마가 있다고 했잖아. 컴마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 부분도 왼절이야. 그럼 주절은 negotiation were easier and showed more compromise. 야. 그럼 여기 시간이 없으면 일단 얘들아 여기가 말고 주절을 보는 거야. 그럼 일단 when이라는 건 알았잖아. 그러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할 때 이런 거잖아. 여기는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이러한 상황일 때 협상은 were easier, 더 쉬워졌고, 그리고 더 많은 합의점이 보여졌습니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협상이 쉬워지는 어떤 조건, 상황을 설명했겠지. 이런 상황이 되면 협상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easier, 쉬워져요. 그리고 더 많은 합의점과 도출이 나옵니다. 이거야. 뭐보다? 이랬을 때 보다. 그럼 왼절이 벌써 2번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A라는 상황이 제시될 때, B라는 상황이 제시될 때보다 협상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야.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밑줄거 볼게. 여기에 go smoother, easier, more compromise는 다 어떤 거야? 같은 단어야. 맞지? 근데 아까 이런 내용 봤어? 못 봤어? 봤어.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 어디에? easier 4번 이렇게. 협상이 더 온다. 근데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successful negotiation도 어때? 나쁘지 않잖아. 그러면 4번, 5번 중에 있나? 근데 1번은 good negotiator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얘들아 negotiation이 negotiation이 협상이야. negotiator는 뭐겠어? 협상가. 협상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아주 훌륭한 협상가를 만들 것인가야. 자세히 봐봐. 그치? 그럼 이거는 이 글의 흐름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정답은 일단 1번도 제끼고 3번도 제껴보는 거야. 그러면 2번은 봐봐. 4번, 5번이 있으면 2번으로 절대 답이 가지겠어? 안 가지겠어? 안 가져. 그럼 요 정도 읽고 1번, 4번 제끼고 4번, 5번 찍어도 4번, 5번 중에서 찍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시간이 없을 때. 자, 그럼 다시 일로 와봐봐. 뭐 했을 때보다? 봐봐. 이거보다 participants, 참가자들이
그럼 참가자는 뭐의 참가자겠어? 이 협상의 참가자들이겠지. 협상의 참가자들이 believed, 믿었을 때보다 그들이 were closer, 가깝다라고 믿었을 때보다 이랬을 때 협상이 훨씬 더 수월하던데요? 이거야. 그럼 친구들아, 여기 봐봐. close라는 단어는 가까운이야. 근데 이 가까운 건 심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가까운 거고 또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close야.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 A few feet. feet는 뭐의 복수형이지? foot. 발의 복수형이지만 feet는 길이를 재는 단위이기도 해. 몇 센티미터, 몇 킬로미터 이런 것처럼. 그래서 a few feet를 했으니까 몇 피트 정도로 했으면 이때 closer는 무슨 가까움이야? 물리적 가까움이야. 그지? 가로를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참가자들이 그들이 좀 몇 피트 안 되게 가깝다라고 믿었을 때보다 이랬을 때 협상이 더 수월하더래. 그럼 선생님 여기 봐봐. 내가 노란색으로 밑줄 긋는 부분이요. 여기는 안 읽어도 어떤 내용이 있어? 그들이 뭐라고 믿었을 때? 반대니까. 이렇게 가깝다고 믿었을 때보다 이랬을 때 협상이 수월합니다는 가깝다고 느꼈을 때보다 가까운 거보다 비교급이니까 더 어떻겠어? 멀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안 읽어도 저 부분은 뭐여야 돼? 내용이 멀다가 나와야 돼. 그럼 나 여기 안 읽었지? 그러면 여기 봐봐. 1, 2, 3, 4, 5번 중에 몇 번으로 정답을 가야겠어? 옳지. 4번으로 가지는 거야. 다 안 읽고 푸는 거야.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것들은 이래서 다 안 읽고 푼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다 읽고 절대 문제 못 풀어요. 시간 안에. far가 먼이잖아. 더 먼은 farther 혹은 어떤 것도 더 먼이지 얘들아. further 이것도 더 먼이야. 얘는 far는 먼의 비교급이 2개야. farther, further 2개야. 자, 그러면 진짜 맞는지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느 때보다 있냐면 in this study 이 연구에서 when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이 이거 얼마 전에 나랑 했었던 거 기억나니? 연구를 나왔는데 연구를 할 때는 연구 참가자들이 필요하다 그랬지. 서브젝트는 주제, 제목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 피실험자. 실험에 참가하는 대상자들을 서브젝트로 한다고 했지. 그래서 연구에 이런 연구 얘기가 나오고 서브젝트가 나면 참가자들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고 그때도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이런 말이 나왔어. 아니 선생님 갑자기 왜 대학생들이에요? 라고 한다면 실험에 참가했던 실험 대상자일 확률이 크다 그랬지. 이것도 그거야. 이 실험에서 대학생들이 이랬으면 그럼 갑자기 이 글을 읽는 애들도 무슨 대학생? 하겠지. 후부터 가로를 묶을게. 이런 대학생들. 그러면 여기에 when college student가 왼절에 주어가 되겠지. 그럼 후부터 어떤 대학생들인지 얘가 수식해 주는 거야. 그럼 후절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또 우리는 고민해야 돼. 동사를 찾으랬어. negotiated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어디 있냐면 believed가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 가로를 묶을게. 여기 이렇게. who 블라블라블라블라 messenger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학생들은 그래서 여기를 놓으면 믿습니다. They were physically 물리적으로 far apart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이거야. 뭐야? 다시 정리해볼게. 대학생들이 그들이 물리적으로 far apart 멀리 떨어져 있다고 believe 믿고 있을 때 그 참가자들이 가깝다라고 믿을 때보다 협상이 훨씬 더 easier 합니다. 느껴져요?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 후가 또 봐야겠지? negotiated, 협상을 했던 학생들. 그러면 이 부분, 협상을 했던 대학생들,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피실험자야. 왜 갑자기 대학생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협상을 했던 대학생들, 그리고 이미 실험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제 과거 시제 나오는 거야.
협상에 참여했던 학생들. 그럼 무슨 협상? The purchase of a motorcycle, 오토바이 구매에 대한 협상을 했던 학생들. 그럼 오토바이 구매를 협상을 어디서 했냐면 over on online, 온라인에서 하는 인스턴트 메신저로. 얘들아, 인스턴트 식품 있지, 오뚜기 3분 카레, 즉각적인이야. 그런 즉각적으로 메신저, 온라인에서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메신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걸로 오토바이 구매에 대해서 협상을 했던 대학생들은, 혹은 이런 거 나는 사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 난 이거 뭔지는 알아. 근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조합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럼 난 이미지로 떠올려서 이런 거 그냥 혼자 했을 때, 오케이, 당근으로 오토바이 구매에 협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럼 나는 이해가 더 빨라지더라고, 쉽게. 너 느낌 있어? 당근을 통해서 오토바이 구매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들이 far apart,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진짜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었을 때 그 참가자들이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그 협상이 매끄럽고 합의점, 두 사람 간의 합의점이 더 잘 보였습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여기로 오면 negotiation이 go smoother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은 뭐야? 협상에 참가한 두 객체가 A와 B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둘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협상이 훨씬 더 smoother해지고 easier해지고 compromise, 합의점이 더 잘 도출되더라 이거지.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거 more than 15 miles, feet는 영어 미국권에서 쓰는 단위야. 이런 걸 다루는 글도 있어. 얘들아, 대부분의 나라는 센티미터, 킬로미터, 미터 이런 걸 써. 근데 미국 놈들은 뭘 써? 막 feet, mile 이런 거 써. 그리고 실제 우리 그 음료나 부피를 나타낼 때 12리터, 밀리리터 이런 거 쓰지, 리터. 근데 얘네들은 뭘 써? 온즈 이런 거 써. 굉장히 피곤해요. 그지? 근데 안 고쳐. 제발 좀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좀 하자 해도 안 해. 왜? 결국 거기가 경제적 강대국이라 걔네들도 맨날 이런 거 쓰다가 우리처럼 센티미터 쓰자면 얘네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안 고쳐도 우리가 다 따라가. 그래서 세계 강국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대학생들, 얘네들이 협상에 참여한 애들이지. 그럼 이 데이는 그 오토바이 협상에 참여했던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요 participant도 이 협상에 참여했던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지금 단어가 다 다르지만 내가 파란색으로 밑줄 긋는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야? 같은 애들이야. 오토바이 구매에 관한 협상에 참여했던 피실험자들. 단어가 다 다르지만 같은 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면서 해석에 참여하셔야 돼요. 자, 더 experimenter들은 experiment라는 단어는 실험인데 ER이 붙었으니까 실험가겠지. 실험을 구성한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이겠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한 이 실험자들은 explain, 설명합니다. 야, 친구들아,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나는 이제 동사에 뭘 써야 돼? 목적어. 근데 선생님이 계속 말했지. 나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쓰고 싶다. 그럼 접속사 뭘 쓴다? that. 그래서 이 접속사는 뭐뭐라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완벽한 문장. 그 완벽한 문장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뭐가 보여? 왼절이 보이네? 아, 또 얘가 왼절이 있어. 끊어야겠어. 근데 왼절이 끝나면 뭐가 있다 그랬어? 컴마가 있다 그랬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어려워 얘들아. 왜냐면 선생님 여기도 컴마가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어디서 끊어야 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커지면 눈에 축축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끊었다고 해보자. 보여? 그럼 왼절부터 내가 여기 다 지워버리면 대절의 주어가 focusing on main issues rather than 이렇게 돼. 동사가 없어집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when people are farther apart, 사람들이 farther, 멀어지면 apart는 떨어진이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우리 비동사 이다, 있다, 되다, 하다라 그랬지. 여기서는 떨어져 있다, 떨어진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사람들이 멀리 서로 분리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일 때 이렇게 되겠지. 때, they, 그들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consider, 생각합니다, 고려합니다, 고민합니다. the factors, 요인들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요인들을 어떻게 고민하면 in a more abstract way, 훨씬 더 추상적인 방법으로 요인들을 고민합니다. 근데 생각해봐. 무언가를 구매하고 협상할 때 우리 굉장히 냉철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딱딱딱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뭐야? abstract, 추상적인이야. 추상적이라는 건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야. 머릿속으로만 애매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럼 추상적으로 하니까 아주 똑부러지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굉장히 추상적으로 한다라고 explain,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너희들도 읽어봐봐. 읽을수록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글이 어떻게 되죠? 명확해지지. 글을 읽을수록 점점 명확해지면 정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지지만 여러분들은 뭐를 많이 써버리는 거야? 시간을 많이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풀면 남들이 2개, 3개 풀 때 난 하나밖에 못 풀어. 정답 확률은 높아도. 그 다음에 또 요거 구문을 조금 봐볼게. 실험 큰 문장은 주어, 동사야. 여기에서 내가 노란색으로 밑줄 긋는 것이 이 글의 목적어에 해당돼. 대절이. 대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xplain의 목적어야. 근데 걔 중에 또 다시 여기서 왼절 이만큼은 또 부사절이야. 그래서 사실 문장에서 없어도 큰 문제 안 돼. 이 대절은 접속사라 그랬어. 접속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니까 주어 동사가 올 거야. 그 대절의 주어는 여기야. They consider the factors, 요인들을 분석합니다. 어떻게? In a more abstract way로 분석합니다. 전치사고니까 뺄게. 그럼 문장은 이렇게 끝나. 그지? 근데 또 기억해봐. 완벽한 문장 다음에 컴마 찍고 ing가 오거나 pp가 오면 이거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라 그랬어. 뭐뭐 하면서 이렇게. 보통 분사 구문은 앞에 생략된 접속사를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 근데 대부분은 동시동작, 연속동작이 많다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 사람들은 추상적 방법으로 자신들이 협상에서 다뤄야 될 팩터들을 막 고민을 해요. 여러 요인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focusing on, 초점을 맞춥니다. on the main issues, 가장 주안이 되는 점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단 차라리야. 뭐보다? getting hung up on less important point, 덜 중요한 포인트에 get hung up 하기보다는 그냥 큰 덩어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세부적인 디테일은 따지지 않는 거야. 근데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히 다 따지면은 협상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근데 이 부분이 안 중요한 건 아니잖아. 세부적인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덩어리만 맞으면 그냥 협상을 해버리는 거야. 언제? 그들이 far apart,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잔챙부리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협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는 거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get hung up on 이란 표현이 있는데 여기 행이라는 단어가 걸다야.
행, 헝, 헝 이렇게 들어가. 행은 걸다인데 어디에 걸렸대서 어떤 것 사소한 일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고 신경 쓰고 이러는 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don't get hung up on your mistakes. 실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기 덜 중요하고 사사로운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사안에만 포커스를 두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장 메인이 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사소한 것들은 신경 안 쓰고요. 이렇게. 그래서 next time 다음번에 you have to work out a complex deal. 굉장히 복잡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자 여기 deal은 거래인데 이 거래 안에는 거래를 할 때 뭐가 필요해? 협상을 해야 되잖아. 이 단어가 숨어 있는 거야. 복잡한 거래를 workout, 만들어 나가야 된다면, 애를 써야 된다면, 해야 한다면 researchers say. 자 친구들아 여기 봐봐. 이 research는 연구자들인데 어떤 단어가 바뀐 거냐면 이거 실험을 했던 사람들.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위에 실험을 했던 사람들. 연구가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It may be worthwhile 가치 있는. 이게 훨씬 더 가치 있을걸? 뭐? To begin from a distance. From a distance 한 표현이에요. 멀리서. 멀리 떨어진. 멀리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요. 느낌 있어요? 근데 친구들아 여기 또 봐봐. 이거 무슨 주어? 가주어. 진주어는 뭐야? 얘가 진주어. To begin from a distance may be worthwhile. 원래는 이랬던 거지. 되셨을까요? 제가 하나만 여기다 필기하고 이제 정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이건 구문인데 그냥 외워야 될 건 아니야. When A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이거든. 그럼 요거는 해석을 이렇게 해. A 할 때 혹은 A 하면 B보다 동사합니다. 이런 구문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있을 때보다 협상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문들이 종종 쓰여요.